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 ASP.NET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인 거 알고 오신 거죠?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옆방에 꽉 찼나요? 쓸데없는 개그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NET 코어 3.0의 ASP.NET 코어 3.0 그리고 블레이저를 활용한 새로운 웹 개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바쁘게 한번 달려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완성도가 높은 상태이긴 한데 프리뷰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가 데모나 이런 데서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절대 당황하거나 난감해하지 마세요. 왜? 당황은 제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 세션에 듣고 오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NET 뭐든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웹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올해 9월을 목표로 .NET 코어 3.0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2주 전에 프리뷰 6가 나왔고요. 세미나 준비하는 과정에 프리뷰가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리고 프리뷰 5 버전을 기점으로 웹 개발 관련된 이제 C샵과 레이저 구문을 이용해서 풀스택 웹 개발이라는 그림이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볼 겁니다. 자, .NET 코어 3.0에서의 풀스택 솔루션, 웹 개발을 클라이언트 영역, 프론트엔드 영역, 백엔드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프론트엔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ASP.NET 코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코어 MVC, 레이저 페이지스, 웹 API 시그널R 그리고 ASP.NET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보면 .NET 프레임워크에서 활용하는 그 웹 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웹 페이지스, 그 다음에 MVC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NET 코어 기반의 기술 셋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클라이언트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자바스크립트를 씁니다. 혹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이미 입증되어 있고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는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쓰죠. 뭐 Vue.js나 리액트, 앵귤러. 그리고 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 싫다. 나는 그냥 jQuery만 쓰는 분도 계시고, 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라이브러리 썼나요? 저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만 쓴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마요. 근데 이제 .NET 코어 3.0부터는 블레이저라는 걸 선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새로운 뭐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을 추가 학습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C샵만 가지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해보자. 이게 블레이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을 하기 쉽고요.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럼 백엔드예요. 웹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다 보면 백엔드 작업들이 생기죠. 좀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역할이 나눠져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엔드 작업들을 해줄 겁니다. 뭐 배치를 돌린다, 윈도우즈 서비스를 돌린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ASP.NET 웹하고는 상관없는 별도의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도 ASP.NET 웹 스택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워커 서비스라는 거, 윈도우즈 서비스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RPC, 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gRPC가 맞습니다. 아마 다른 플랫폼 혹은 이미 gRPC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ASP.NET에서 그 gRPC를 좀 더 편안하게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템플릿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 영역과 백엔드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클라이언트 영역의 블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저 등장한 지 우리가 알게 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몇 번의 세미나도 있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NET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측 웹 UI를 만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C샵과 레이저 구문을 사용해서 재사용 가능하고 중첩도 가능한 UI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ET 스탠다드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하나의 .NET 코드로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똑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는 느낌이지만 필요하다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브라우저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죠. 뭔가 마음에 와닿진 않죠.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C샵으로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블레이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C샵으로 클라이언트 측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은광이. 그쵸? 10년 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버라이트만 하면 10년 동안 밥 먹고 살 수 있다. 딱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쵸? 반찬을 못 먹어요. 근데 실버라이트에 대한 다들 인식이 안 좋아요. 근데 블레이저는 실버라이트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 없어요. 실버라이트 실행하려면 런타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합니다. 추가적인 학습도 필요 없어요. 실버라이트 하려면 재물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를 학습을 해야 돼요. 물론 난이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추가 학습을 해야 되죠. 근데 블레이저는 돔을 직접 제어합니다. 추가 학습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웹 어셈블리, 요즘에 뭐 웹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강력한 이 웹 어셈블리를 이용합니다. 표준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라고 하는 녀석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안 돼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긴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네, 자, 넘어가야 돼요. 자, 웹 어셈블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웹 어셈블리 관련된 샘플 웹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웹에서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드고 매우 컴팩트한 어셈블리와 같은 저수준 언어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웹 환경에서 불가능했던 앱들을 실행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AOT 컴파일을 지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런타임 이전에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 코드 변환이 없으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복잡하면 속도가 빠릅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랑 뭐 대립되는 구조에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W3C에서 제공하는 관리하는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는 건 내가 표준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 실제 샘플을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블레이저가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먼저 블레이저 개발 환경을 만들어내려면 구성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NET SDK를 설치해야 되고요. .NET Core 3.0 SDK.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저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라가서 설치하지 마시고 블레이저를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블레이저 .NET을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쭉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NET Core 3.0 프리뷰 SDK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프리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블레이저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버전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블레이저는 ASP.NET Core 웹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ASP.NET Core 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름은 클라이언트라고 잡을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블레이저 템플릿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뒤에서 배울 건데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가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가 있는데요.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이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인데 ASP.NET 호스팅에 적용된 템플릿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 템플릿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비해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시간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개그가 없어요. 자, 프로젝트 구조 이런 것까지 오늘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 ASP.NET 코어 웹앱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화면이니까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트가 하나 구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이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네. 뭐 기능이라고 할 건 없지만 크게 페이지 3개가 있습니다. 인덱스 페이지 하나 있고요. 카운터,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기능이 담긴 페이지죠. 이 중에 카운터를 볼게요. 누가 봐도 클릭하게 생긴 버튼이 하나 있어요.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겠죠. 커넥트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시려고 그랬죠. 이건 전혀 놀라운 기능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 하나 붙여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죠.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화면이 그런 화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았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구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2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블레이저 웹앱은 정적인 파일들을 관리하는 따따따 루트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파일이라고 해야 되죠. 레이저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방금 봤던 그 인덱스,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파일을 갖고 있는 페이지스 폴더라는 게 있어요. 방금 카운터를 봤으니까 자, 카운터 파일을 소스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페이지 지시자로 라우팅 설정되어 있고요. 3줄의 HTML 마크업이 있고 골뱅이 코드라고 하는 코드 블럭 안쪽에 C샵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변수 선언되어 있고 변수에 하나씩 증가시키는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죠. 자, 이 코드가 방금 이 화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없죠. C샵으로 이런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블레이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웹 어셈블리가 그 블레이저와 .NET 그리고 웹 어셈블리가 어떻게 로드가 돼서 이 화면이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슬라이드로 설명은 안 했지만 사실은 중간에 모노 런타임이 하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가 웹 어셈블리랑 바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이에 통로 같은 역할로 모노 런타임이 붙어요. 그래서 이 3개가 잘 버무려져서 블레이저 웹앱이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탭을 이용해서 실제 로드되는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다운로드 됐는데, 자, 위에서부터 보면 일단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블레이저 관련 JS가 올라오고요. 또 필요한 제이슨 파일이 하나 올라오고 모노가 올라오면서 모노 웹 어셈블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금 프로젝트에 대한 DLL, .NET DLL이 다운로드 되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 DLL들까지 이렇게 쭉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클라이언트로 모든 .NET DLL들 다 다운로드를 받은 거죠.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런 C# 코드로 된 기능을 구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 쪽에 대한 어떤 액세스가 없어요. 이 말은 또 하나 뭐냐면 이 블레이저,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 앱은 오프라인 모드도 가능해요. 내가 딱히 그 네트워크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동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없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입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은 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다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제가 템플릿을 만들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블레이저는 동작 방식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냐 서버 사이드냐 구분이 돼요. 2가지 템플릿이 존재하는 겁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거고요. 서버 사이드는 서버를 기반으로 구동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볼까요? 그림 좋죠?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샘플 앱, 그 데모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예요.
브라우저 안에 메이저 컴포넌트, .NET, 웹 어셈블리 그리고 돔 자체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구성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UI 이벤트가 발생하고 돔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클라이언트 사이드고요. 서버 사이드는 그림에서 보듯이 레이저 컴포넌트나 .NET 이런 것들은 다 서버에 그대로 있고 실제 클라이언트에서는 돔을 구성하는 파일이라든가 아주 최소의 파일만 다운로드를 한 상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시그널 R을 이용을 해서 웹소켓이 하나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웹소켓으로 UI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돔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구동되면서 웹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서버 사이드는 서버를 기반으로 구동되면서 시그널 R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왜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사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강점과 약점을 좀 찾아봤어요. 서버 사이드는 클라이언트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필요한 파일만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풀 런타임 할인 가능해요. 기존의 ASP.NET 코어 웹앱에서 사용했던 .NET 런타임들을 다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클라이언트로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식 버전으로 가면서 그 제약이 많이 좁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디버깅 경험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서버 사이드는. 근데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뭐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세스 연결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는 있는데 서버 사이드만큼의 강력한 디버깅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식 버전에 가면서 많이 그 차이가 좁혀질 거예요. 약점이 있다면 일단 서버 리소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뭐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고 레이턴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가 불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는 올해 9월에 .NET 코어 3.0이 정식 버전으로 나올 때 정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번에는 정식 버전이 안 나오고요. 아마 .NET 5가 나오는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서버 사이드 데모도 하나 만들어서 둘을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더 열어서요. 또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ASP.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잡고 이번에는 서버 이름을 명확하게 짓죠. 웃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서버 앱 를 선택해서 만들게요. 그 서버 사이드로 만들 때는 인증, ASP.NET에서 제공하는 이 인증도 추가할 수 있고요. HTTPS 적용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끄고 할게요. 네, 구조가 매우 흡사하죠.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바로 실행을 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사이트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구성한 거 하나와 서버 사이드로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사이드를 좀 빼서 이렇게 봐볼까요? 네, 좌측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의 샘플 앱이고요. 우측이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의 샘플 앱입니다. 똑같이 카운터를 가서 볼게요. 똑같죠? 완전 동일한 샘플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카운터 기능까지 돌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서 네트워크 탭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네트워크 탭을 비우고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조금 어지럽지만 아까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좌측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의 네트워크 로드 그 정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의 네트워크 로드 정보예요. 딱 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보면 리퀘스트가 33개였고요. 서버 사이드를 보면 10개예요. .NET DLL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죠. 그냥 필요한 것만 받는 거예요. 용량 차이도 많이 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이 정도 되는데 서버 사이드는 아주 적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서버 사이드가 어떻게 이렇게 적게 받았는데 가능하느냐 기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널화를 통해서 웹소켓이 하나 연결이 된다고요. 그걸 볼게요. 서버로 자 이렇게
클릭미를 눌러서 버튼의 카운트가 하나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변화되는 건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웹소켓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켓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메시지들이 막 주고 오고 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메시지를 지워보고요. 자, 이쪽 화면을 보세요. 클릭미를 누르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 웹소켓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방금 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UI 이벤트가 서버 쪽으로 날아갑니다. 웹소켓으로. 그러면은 응답이 오고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렌더됐다는 시그널이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서버 사이드는 왜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왜 있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의 차이가 있어요. 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컴퓨팅 파워가 강하다 주로 그런 환경이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다운로드만 빠르게 받으면 그 뒤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구동이 될 테니까. 반대로 사용자나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나 시스템의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 그러면 서버 쪽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또 하나의 차이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는 마치 우리가 앵귤러나 리액트나 뷰를 쓰는 것처럼 그냥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로만도 쓸 수가 있어요. ASP.NET 코어 서버랑 상관없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좀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유사한 코드로 개발이 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개발을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는 알아서 웹 어셈블리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거고 서버 사이드 템플릿 선택했을 때는 시그널R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스가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카운터를 구성하는 레이저 컴포넌트 파일인데요. 이거를 잠깐 이렇게 놓고요. 이번엔 서버 사이드 쪽에 카운터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놓고 좌측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의 카운터를 구성한 파일, 우측이 서버 사이드 블레이저의 카운터를 구성한 파일인데 완전 똑같죠? 네, 이렇게 똑같은 코드로 내가 어떤 템플릿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블레이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봤고요. 그러면 이런 블레이저로 재미난 거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하나의 서비스를 보여줬어요. 블레이저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적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트라이.넷입니다. .넷 해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넷 해보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브라우저에서 .넷 코드를 실행하고요. 그 결과까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코딩을 하는데 코드 인텔리센스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요. 마치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듯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트라이.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빠르니까 바로 데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트라이.넷을 내가 로컬에 구성을 했을 때 요거랑 완전 유사하게 생긴 샘플 앱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트라이.넷의 사용처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뭔가 C샵을 공부하는 그런 샘플 앱이에요. 자, 뭔가 이렇게 코드 에디터가 하나 있죠. 이 코드 에디터 하면 뭐가 나오나요? 어렵죠. 헬로 월드가 찍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런을 해볼게요. 런을 해보면 자, 컴파일이 됐고 그 결과가 실행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니야? 동영상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블레이저라고 바꾸고 실행을 하면 네, 바로 적용된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브라우저 안에서 .넷 C샵 코드를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결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C샵만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다른 언어까지 지원이 될 거예요. .넷 프레임워크한테 도는. 코드 인텔리센스 지원까지 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지워보고요. 점을 누르면 이렇게 코드 인텔리센스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멋지게 에러를 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에러 이렇게 이런 정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Z도 된다고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원래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오늘은 되게 상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라이 단넷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뭐 온라인 강좌 같은 거, 그런 사이트, 교육 사이트. 그 다음에 뭐 내가 API를 만들었거나 누계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는 뭐 예제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런이라는 사이트예요.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보시면 블레이저를 이용한 이 트라이 단넷을 사용해서 이런 퀴즈 풀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런 코드 실행시켜보면 나 이것만 눌렀는데 나이스 잘했다고 막 해줘요. 그럼 넥스트 스텝 가요. 네, 여기서 이제 뭘 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읽기 싫어요, 그렇죠? 일단 눌러봅니다. 눌렀더니 뭐라고 하고 힌트를 줘요. 힌트도 읽기 싫어요. 잘 봤더니 이렇게 내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뭐 여기 훈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런 했더니 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뉴튼 소프트 제이슨 누게 패키지인데요. 이걸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가 누게 패키지 해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치한 다음에 코드 돌려보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트를 제공을 하면 그냥 웹상에서 이 누게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식의 코드를 작성해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웹에서 한번 눈으로 보고 그걸 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트라이단넷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레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증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요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탭을 킬게요. 방금 이 화면을 실행을 시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블레이저 샘플 앱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자 이렇게 블레이저 JS가 올라오고요. 모노가 올라와서 모노 웹 어셈블리까지 그리고 단넷 DLL을 받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레이저를 사용된 거고 블레이저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블레이저를 좀 보셨고요. 또 흥미가 있으실 만한 백엔드 영역을 좀 볼게요. 백엔드 영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영준님께서 하실 겁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ASP.NET Core 3.0의 새로운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새로운 특징 같은 경우는 기존의 ASP.NET Core 전까지 없었던 기능이에요. 없었던 기능인데 굉장히 새로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개발자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게 그게 있어요. 개발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 좀 더 빨리 사용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내용이고요. 즉,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블레이저에 아예 인증 기능이 포함돼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 서비스고요. 워크 서비스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장시간 실행되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 할 때 사용이 될 만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많이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윈도우즈 서비스 같은 거. 그 다음에 gRPC가 단넷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기존에도 있었지만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RPC가 포함이 됐고요. gRP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그래서 고성능의 계약 기반, 컨트랙트 기반 RPC 서비스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인증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제공해줘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 제이슨 웹 토큰이라든가 OAuth 같은 걸 사용해서 직접 인증을 구현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걸 구현해줘야 되는데요. ASP.NET 3.0에서는 아예 이게 이제 포함된 상태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로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마운 거는 구글에서 관리하는 앵귤러, 페이스북에서 관리하는 리액트,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 버전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인 블레이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이것만 볼드체로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포함시키는 거 모양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프로젝트 만들 때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이름으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만약에 ASP.NET Core 2.2 버전까지 보면 앵귤러라든가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 때
어디 부분이 인증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프로젝트 만들고 그냥 기본 프로젝트 만들고 인증은 여러분들이 따로 뭐 제이슨 웹 토큰 등을 사용해서 구현해라 했는데 지금은 에이스단넷 코어 3.0은 아예 자체적으로 아이덴티티 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앵귤러라든가 리액트에 변경 버튼 눌렀을 때 인증까지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이건 인증을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블레이저 앱도 마찬가지로 인증이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개발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이스단넷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를 사용한 리스트 앱을 간단한 리스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리스트 앱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이 적용된 것을 뭐 앵귤러로 해도 되고 리액트로 해도 되는데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예, 이제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 상에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데모 예제를 잠깐 보면 피처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블레이저의 서버 사이드를 한번 구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 프로젝트만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놓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얘는 블레이저에 인증이 기능이 포함된 거고요. 얘다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윈도우즈 서비스 같은 거 계속 이제 장시간 실행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RPG 서비스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gRPC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할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데모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띄웠으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패치 데이터 페이지에다가 만약에 내가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얘로 클릭했을 때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일반적인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기능들이 아이덴티티 서버 기능에서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데모는 블레이저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데모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EF 코어 기능에서 마이그레이션 기능에서 인증 관련된 테이블과 회원 가입 관련된 테이블과 기능을 자동으로 만들고요.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한 다음에 패치 데이터 페이지 가면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그냥 기존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MVC라든가 이런 데서 해왔었던 거 그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 모양을 잠깐 보게 되면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패치 데이터 레이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도입된 애트리뷰트라는 이름의 이제 지시문을 사용해서요. 현재 페이지는 오소라이즈,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이렇게 이 두 줄 정도만 추가를 해주면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이렇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지금 데모는 블레이저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앵귤러라든가 리액트에 이제 관련된 인증 기능이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워커 서비스입니다. 워커 서비스는 오랜 시간, 장시간 실행되는 워커 프로세스 개발이 좋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가 민감도 분석처럼 굉장히 많은 변수를 던져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웹에서 계속 바라보기 쓸 수가 없는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개발하고자 했을 때 워커 서비스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윈도우즈 서비스라든가 시스템D 또는 애저의 웹 잡스 같은 곳에 호스팅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윈도우즈 서비스에 등록했을 때 아주 그냥 코드 한두 줄만 추가해서 윈도우즈의 이벤트 뷰에 이제 로그를 남겨줄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얘의 장점은 기존의 단넷코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이라든가 로깅, 디펜던시 인젝션 관련된 기능을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거죠. 자, 워크 서비스에 대한 템플릿 모양만 잠깐 보면요. 에이스단넷 코어 3.0 템플릿에 보면 자, 워커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데요. 얘는 그냥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패키지를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형태대로 그냥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워커 서비스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오래 걸리는 거 그냥 데모로 하나만 계속 돌리기 뭐해서 워커 서비스사에서 1분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해주는 코드를 한번 데모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는 항상 서비스처럼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자, 그 데모를 한번 보면 자, 피처다 워크 서비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얘를 한번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실행하고 나서 그냥 다른 거 없이 1분에 한 번씩 문자열 데이터를 계속해서 서비스로 띄워놓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물론 지금 콘솔로 띄웠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비스에 등록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코드가 간단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다. 워커.cs 파일만 볼게요.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상속받아서 여기 이제 execute async 메서드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에다가 그냥 제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걸로 뭐 예를 들면 샘플로 60초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A서부터 G까지 넣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져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60초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예, 요런 이제 간단한 코드고요. 현재 샘플 코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배포된 자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1분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는 걸 이제 워크 서비스로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좀 이따 gR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데이터가 저장하게 한번 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gRPC입니다. 그래서 gRPC 같은 경우 한 줄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 줄이 아니라 네 줄이네요. 그래서 언어 제약이 없는 오픈 소스이면서 고성능의 경량의 계약 기반 RPC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줄로 정의를 줄 수 있는데요. gRPC는 RPC 프레임워크 중에서 일반적으로 정의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g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구글에서 먼저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구글 RPC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얘는 언어 제약이 없어요. 뭐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gRPC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C샵으로 만들던 자바로 만들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그 계약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서로 다른 언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인데요. 웹 API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고성능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HTTP2 전송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경량이에요. 경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RESTful 서비스, 즉 REST라고 하잖아요. 웹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할 때 XML이라든가 JSON 같은 텍스트 기반으로 전송을 하는데요. gRPC는 내부적으로 역시 구글에서 만든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해요. 데이터 전송할 때. 프로토콜 버퍼는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바이너리 형태로 전송하기 때문에 역시 경량으로 빠르게 전송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gRPC는 저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기술 중에 하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gRPC 공식 사이트 한번 이제 살펴봐 주시고요. gRPC와 프로토콜 버퍼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모양을 잠깐 볼게요. 그럼 역시 ASP.NET Core 3.0 프로젝트에 보면 이렇게 아예 서비스로 아예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gRPC 서비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의 블레이저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패키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 그런 형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gRPC를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워커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데요. 그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를 gRPC를 사용해서 그냥 기존 같았으면 웹 API를 사용해서 JSON으로 데이터를 던졌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gRPC를 사용해서 gRPC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인터페이스를 맞춘 다음에 요청에 따른 응답 데이터를 gRPC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모 코드를 한번 볼게요. 현재 한 4-5개의 데이터가 워커 서비스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RPC 서비스라는 이 프로젝트를 gRPC의 서버 사이드, gRPC의 서버로 구현하는 거고요. RPC 서비스의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콘솔로 만들어도 되고 웹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또는 다른 언어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블레이저로 그냥 아예 gRPC의 클라이언트는 블레이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서버, 위에 있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서로 인터페이스, 계약 기반, 컨트랙트 기반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맞추는 거는 내부적으로 제가 프로토스 폴더에다가 동일한 이름의 프로토 파일을 한번 넣어놨어요. 프로토 파일. 얘가 구글에서 만든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름의 기술입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코드가 동일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요청 형식 동일하고 응답 형식 동일하고 서비스 클래스 동일하게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서버도 C샵이고 블레이저 아니 이제 서버도 C샵이고 클라이언트도 블레이저를 해서 C샵으로 만들었지만 이거는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해도 그 관련된 인터페이스에 대한 실제 구현체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gRPC가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토 파일은 뭐에 따라서 만약에 클라이언트 측이면 이제 프로토 파일에 대해서 나는 클라이언트로 빌드하겠다 이렇게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서버 단이면 나는 뭐 프로토 파일을
뭐 서버 단으로 빌드를 하겠다 이렇게만 지정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자동으로 관련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되는 코드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일반적인 개발 환경이라면 프로토C라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데요. 단내 프로젝트에서는 관련된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글에서 만든 프로토버프, 뭐 gRPC.tool과 같은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프로젝트를 빌드하잖아요. 현재 프로젝트를 만약에 빌드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프로토콜 버퍼 파일을 바탕으로 잠깐만 볼게요. 관련된 클래스 파일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토콜 버프의 클래스 이제 서비스는 뭐 동일한 이름의 서비스 클래스로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있는 메서드는 뭐뭐뭐 베이스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부모 역할을 해주는 베이스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get all 메서드가 그대로 C샵의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론 제가 대부분 C샵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자바로도 가능한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피처 리플라이라는 이름의 요청 형식은 클래스 파일로, 역시 응답 형식도 클래스 파일로 이렇게 자동으로 빌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프로토C 컴파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편하게 관련된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뭐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면 베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언어에 맞는 베이스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실제 구현체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C샵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피처스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방환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현재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렇게 구현체를 그냥 엔드포인트에다가 등록을 시켜주는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 현재는 gRPC의 서버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 얘가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포트인 예를 들면 로컬호스트 50051 포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에 대한 응답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gRPC의 서버가 된 거고요. 현재 가동 중인 거고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gRPC의 클라이언트를 블레이저로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블레이저의 페이지에서 제가 피처 페이지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gRPC 클라이언트 코드를 위한 패키지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로드할 때 블레이저의 on init async 메서드 했을 때 여기는 제가 흔히 말하는 공식 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페이지 로드할 때 gRPC 서버에 데이터 요청 후 반환된 리스트를 출력하는 공식 같은 코드를 사용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에 엔드포인트 주소 지정하고 서버에다가 요청값 주고 반환값 받아서 아이디하고 타이틀과 생성일을 뭐 표 형태대로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데이터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gRPC 서비스 서버가 가동 중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피처스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면 현재까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벌써 시간이 9분이 지났네요. 9개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서버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 쌓이고 쌓일 때마다 이렇게 get all 메서드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데 갔다가 딱 오게 되면 그때마다 gRPC 서버의 서버 측 기능이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API가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RPC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현해 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를 제가 블레이저로 한번 구현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지 구현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표 형태대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요. 블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신생 기술이긴 하지만 생태계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은 서드파티 업체에서 뭐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드라든가 차트라든가 등등등의 이미 컴포넌트가 다 완성이 돼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표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뭐 페이징이라든가 소팅이라든가 뭐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미 생태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이저 생태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기존 경험 그대로 단내 경험 그대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ASP.NET Core의 주요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이 포함됐다. 두 번째는 워커 서비스를 이용해서 롱러닝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gRPC를 제공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해서 gRPC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흥미가 생기나요? 오늘 사실 저희의 목표는 흥미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생겼다면 다행이고요. 이 블레이저 그리고 이 단네코어 3.0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뭐냐면 각종 서드파티사나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텔레릭, 데브 익스프레스, 싱크퓨전 같은 유명한 서드파티사에서 이미 블레이저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블레이저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들, 컴포넌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블레이저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계속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는 텔레릭 관련된 사이트를 가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텔레릭 UI4 블레이저라고 하는 블레이저 기반의 텔레릭 컴포넌트들인데요. 간단하게 데모 페이지로 가보면 거의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컴포넌트로. 그리드부터 데이터 피커까지. 그리고 이런 샘플 사이트도 하나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텔레릭의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이용한 샘플 사이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이저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많이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블레이저 공식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요. 어썸 블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썸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그냥 공식 마이크로소프트 커뮤니티는 아니었어요. 그냥 GitHub 리파지토리인데 프리뷰 6인가 프리뷰 5가 나오면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공식 커뮤니티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블레이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GitHub 리파지토리인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보세요. 관련 링크들, 관련 자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게임, 블레이저 들어간 거, 또 내려보면은 튜토리얼, 컴포넌트, 툴, 유틸리티, 영상, 끝나지 않아요. 이거 다 보다가 버전업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식의 커뮤니티가 구성된 기술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썸 블레이저라는 리파지토리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대학교도 있어요. 블레이저 유니버시티. 이 학교에 입학하는 건 수능도 안 보고 내신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학교를 나온다고 아무도 알아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웹 어셈블리는 뭔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류의 사이트들이 아까 그 리파지토리에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저랑 박용준 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전달해 드려야 될 내용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핵심만 잘 전달할까 하고자 하다가 계속 시간 압박에 이렇게 시달리다가 혹시나 들으실 때 조금 부담스럽게 빠르게 진행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각각의 내용들을 다루는 세미나 자리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니고요. 박용준님 시켜가지고 동영상도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배포할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그 발표 자료에서 빠르게 지나가느라 URL 같은 것도 못 보셨고 했을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오늘 행사 끝나자마자 다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링크 다 가셔서 실제로 보시고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장표 하나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은 사실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냥 단네코어 3.0에서 풀스택 솔루션이 이렇게 있다. 클라이언트 영역, 프론트엔드 영역, 백엔드 영역이 있는데 이런 기술셋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기술셋 전체가 ASP.NET 웹 스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SP.NET 웹 기술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모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공부할 생각도 없어도 C샵만 알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기술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좀 흥미가 생기십니까? 별로 안 생기실 것 같아요. 많이 생기셨죠? 네, 그럼 저희가 성공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품 추첨 다 당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